그리렉가님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그리고 오늘 1부에서는 지금 이제 에스크로 푼 거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관련된 소식들, 오늘은 좀 빠르게 좀 더 평소보다 압축을 시켜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약간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여러 가지 소식들, 알짜만 쏙쏙쏙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게, 제 트윗 맞는데 왜 뭔가 빠진 것 같지? 자, 첫 번째는 젠드페이 소식인데요. 이 친구들 일정 기간 동안, 며칠 동안 아예 피를 안 받는데요. 송금 피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광고가 돼 있고, 아무래도 얘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트레이드마크를 항상 같이 달고 다니죠? 런스온 리플. 물론 엑스커런트입니다. 엑스라피드는 아니에요. 엑스커런트고, 얘네들이 그 영국에 있는 레이셔널 FX 그 핀테크 업체 거기에서 이제 만든 솔루션이거든요. 뭐 삼성페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솔루션이고, 이걸로 엑스커런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로만 압축해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돈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페이먼트 단계를 거칩니다. 그죠?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페이먼트는 뭐죠? 명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얼마큼 보낸다. 핵심만 말하면 그런 명세서. 그래서 양쪽이, 돈을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동일하면은 어떤 관계에 형성된다고요? 채권과 채무 관계. 그러니까 우리 일상용어로 얘기하면 흔히 빚진다, 빚을 졌다. 사실 뭔가 돈을 빌리고 이런 의미랑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쪽이 약간 빚을 지는 거죠, 받는 쪽한테. 그거를 확인하는 단계, 명세서 확인하는 단계 페이먼트로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확정 짓는 게 클리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설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채권 채무 관계를 없애는 거, 돈을 실제로 이제 채무자가 보내서 끝을 보는 게 바로 세틀먼트예요. 돈을 보내는 게. 자, 요건데 엑스커런트는 요 솔루션입니다. 요 솔루션. 요 솔루션이고요. 왜 엑스커런트 도입이 엑스라피드가 아니더라도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그거를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설명드린 단계를 머릿속에 기억하신 상태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페이먼트가 리얼타임, 오늘날의 페이먼트 자체도 리얼타임이 아닙니다. 그 가장 유명하고 가장 고객이 많은 스위프트 네트워크가 실제로 그러죠. 페이먼트조차도 GPI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이상 걸리는 게 여전히 반 이상이에요. 걔네는. 그렇게 새로운 솔루션을 냈는데도. 근데 반면에 엑스커런트 어떻다고요? 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지금 속도 면에서만 봐도 리얼타임입니다. 엑스커런트는. DLT를 쓰고요. 그것만 봐도 리얼타임인데, 이거를 두고 제가 비유를 많이 했던 게 그거를 많이 말씀드렸죠. 온라인 쇼핑. 예전을 잘 떠올려보세요. 온라인 쇼핑이 없을 때 저희가 물건 어떻게 구매했습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서 샀죠. 근데 온라인 쇼핑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PC 또는 스마트폰 이용해서 어디서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본인이 갖고 싶은 물건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초창기 때만 해도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3일, 4일 이상이 걸렸죠. 물론 제주도 같은데 도서 지역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외곽 지역들은 훨씬 오래 걸렸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주문하는 거를 오프라인 매장 가지 않고 접근성이 더 용이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주문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디서든. 시간의 제약도 안 받고요. 그렇게 되니까 마치 페이먼트가 느리다가 리얼타임이 되니까 수요가 어떤 쪽에 생겼죠? 고객들이 물건을 빨리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달업체, 택배, 물류 운송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그쪽을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쪽에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지금이 밤이긴 하지만 오늘 낮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물건을 주문해요. 그럼 다음날 저녁에 바로 오죠. 그죠? 물류 창고를 막 쓱쓱쓱 통과해서 다음날 저녁에 물건을 받습니다. 보통의 경우. 왜 그러죠? 방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수요가 그쪽에 창출이 되니까 물류, 이 배송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페이먼트가 리얼타임이 되면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날에 세틀먼트 자체가 느린 건 2단계도 느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리얼타임으로 바뀐다?
스위프트는 아직도 30분 이상 걸리는 게 절반 이상인데 이게 리얼타임으로 바뀌어요? 자연스럽게 수요는 일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이유는 또 하나 있죠. 최근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얘기했지만 이 채권 채무 관계 상태를 유지를 오랫동안 하는 게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은행들한테는. 왜 그러죠? 서로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빨리 그 관계를 청산해야지 서로 연대 보증 같은,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신용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채권 채무 관계 상태에서 그냥 기간을 쭉 이어가는 거는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있는데 안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행을 해야 되는 상태죠.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고 돈을 못 받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산이 안 되고. 근데 리얼타임 세틀먼트가 생기면 그런 신용 리스크에 기반한 뭔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오지가 않겠죠. 그냥 바로 세틀먼트 해버리니까, 청산을 해버리니까 연쇄적으로 신용에 물려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도 은행들한테는 그런 수요가 있다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페이팔 CEO랑 함께 참석한 그 대략 30분 정도 되는 세션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께 주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엑스커런트 도입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리플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리얼타임 세틀먼트 솔루션이 바로 엑스라피드인데 그거를 가기에는 페이먼트 자체도 느리기 때문에 그 단계로 바로 못 가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네트워크란 걸 만들고 엑스커런트 쓰는 그 멤버들이 리플네트워크 멤버를 구성하고 그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되고 지금 보시는 젠드페이 엑스커런트 기반으로 열심히 본인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마냥 엑스커런트 확대가 그냥 우리한테는 상관없어, 아무 의미도 없잖아, 엑스라피드 언제 쓸 건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죠. 이것도 점점 리얼타임 페이먼트를 확대시켜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XRPLX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조그만 가게이긴 한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인 것 같은데 여기 옷가게 같거든요. 근데 이 XR 페이먼트 앱을 출시를 했잖아요. 이 윈드씨. 출시했는데 다른 개발자 2명 더 있죠. XRP 랩스라는 거 운영하고 있고 리플사한테 투자받아서요. 거기서 만든 이 포스, 그러니까 XRP로 페이먼트, 세틀먼트 할 수 있는 이 포스 어플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억셉트, 수용했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XRP 페이먼트로 포스기를 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XRP로 지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옷을 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실제 우리 생활에 녹아든 거죠. 물론 이게 뭐 대량의 적용, 뭐 네덜란드 뭐 특정 구역에 있는 모든 가게들 적용된 거 그런 건 아니지만 단순히 이제 첫 걸음마를 뗀 거긴 하지만은 상당히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점점점 확대가 되면 좋을 거고, 그리고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XRP 랩스가 준비하는 거 뭐라고요? 뱅킹 라이센스, 그리고 게이트웨이와 피아트 IRP 커넥터를 준비하고 있죠. XRP를 이제 우리 법정화폐, 우리가 실제로 쓰는 그 화폐인 법정화폐로 컨버팅 해줄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하고 있죠. 그게 결합이 되면은 좀 더 파급력 있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과 관련된 소식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는지를 쭉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소식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첫 걸음마 잘 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랑 상관없고 다시 돌아가고요. 자, 지금 테더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테더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자, 테더 관련된 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테더는 이거는 좀 위험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면 스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얘기하면은 위험한 자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테더가 스캠이니 뭐니 뭐 비트파이넥스 어쩌고저쩌고 비트파이넥스가 스캠이요 우리한테 안 좋다, 왜냐면은 비트파이넥스 테더가 스캠으로 판정나면 다 암호화폐 시장 떡락이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세력들한테 달린 거니까 그 얘기는 별개로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테더라는 요 녀석에 포커싱을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더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 뭐죠? 우리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테더의 정체 자체, 얘의 정체성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왜 스테이블 코인인가요? 이 테더라는 거는 달러랑 연동이 돼 있어서 1테더가 1달러와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 가치를 이 테더란 걸 발행한 쪽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테더 발행을 100개를 했으면은 실제로 얘네가 이 가치를 보증하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76%밖에 없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24개는 어떤 거에도 담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 얘기는 좀 바꿔서 직접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요. 얘네가 지들이 발행한 거를 보장할 자산, 그러니까 보증해줄 자산이 없는데 더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죠. 완전 백지수표에다가 뭔가 적어서 주고 이게 돈이니까 이거 받고 저한테 돈 좀 주세요 한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지금 상태를 좀 더 극대화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스캠인 거죠 사실. 스테이블이 아닌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24개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뭘로 담보를 할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는데.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고, 그 뒤에 뭐 테더 때문에 뭐 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다, 뭐 아니다, 우리가 테더가 스캠이 아니길 바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답이 없는 문제라 그거는. 예, 그 부분은 이제 개인의 판단에 좀 맡겨야 될 문제 같고요. 우리가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건 이 테더, 방금 설명드린 객관적인 팩트. 예, 위험한 자산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길거리 방송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이런 신뢰도가 하락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해 가면은 XRP한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XRP와 스테이블 코인, 얘네는 서로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관계죠. 스테이블 코인을 옹호하는 쪽은 이런 XRP 같은 가격 변동성이 있는 자산은 필요 없다. 미래를 이끌어갈 건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리플사가 이제 XRP를 무기로 쓰고 있죠. 이런 쪽은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보는 것처럼 카운터파티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발행인이 있는데 그 발행인이 이 안정성을 제공 못하면은 이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뭐 세계 금융위기 한 번 더 맛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도대체 어디서 공급을 받을 거냐. 만약에 유동성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쓰려면 굉장히 그 액수가 많잖아요. 뭐 트릴리온이 넘어가는 액수거든요. 그러면 테더가 그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테더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려면. 근데 그 유동성 제공하려면 그만큼 최소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발행자가 그만한 돈이 있어야겠죠. 담보를 해줄.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패드면 또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으면 그렇게 발행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렇게까지 패드가 발행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예,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CBDC 발행하더라도 막 트릴리온 단위로 막 새로 CBDC 찍어내는 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당장. 예, 분명 가까운 시일 내는 그런 일은 발생하기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먼 미래가 되면 또 모르겠지만요. 예, 그래서 그 포인트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